홍준표 대구시장이 산하기관장의 임기를 시장의 임기와 같이 마치도록 한 이른바 알박기 방지 조례를 개정하려 했는데 갑자기 조례 개정을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법률을 검토해봤더니 조례를 바꾸지 않아도 산하기관장 임기를 보장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화했습니다. 대구에서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93명이 선출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얼마 전 홍준표 대구시장이 직접 만든 산하기관장의 임기를 시장의 임기와 같이 마치도록 한 이른바 알박기 방지 조례를 개정하려 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홍 시장이 돌연 조례 개정을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법률을 검토해봤더니 조례를 바꾸지 않아도 산하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이에 시민단체들은 모렴치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키웠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7월 대구시가 제정한 특별조례입니다. 시장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과 산하기관장은 새로운 시장의 임기 전에 임기가 종료된다는 내용입니다. 시장의 임기와 산하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이른바 알박기 방지조례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자 최근 갑자기 이 조례를 개정해 기관장들의 임기를 보장해 주려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 또 갑자기 조례를 개정하지 않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미 입법 예고까지 마친 조례입니다. 산하기관 임기 일치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개정을 안 해도 현행 조례로도 임기 보장이 된다. 법률을 검토해 보니까. 그래서 임기 일치 조례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현행법상 선출직의 보궐선거는 4월과 10월에 치러집니다. 2월 말까지 직에서 사퇴하면 4월에, 3월부터 8월 사이에 사퇴를 하면 10월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홍 시장이 조기 대선을 위해 3월 1일 이후 사퇴를 하면 10월에 보궐선거가 진행되는데 이때는 자녀 임기가 1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선거를 치르지 않아도 되는 점을 이용한 겁니다. 홍 시장이 임기 일치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이유입니다. 시민단체는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논평을 내고 손바닥 뒤집듯 자기 사람 지키는 것이 1년 넘게 대구시장의 공백 문제보다 더 중요한지 되물었습니다. 이어 대구 굴기는 어디로 사라지고 후안무치한 행위만 남기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선을 위해 홍 시장이 사퇴를 하면 1년 넘는 기간 동안 대구시정에 공백이 생길 뿐만 아니라 이 와중에 산하기관장의 임기까지 챙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오는 3월 5일 치러집니다. 어제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됐는데요. 대구에서는 오늘 기준 93명의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이번 선거를 통해 선출됩니다. 천혜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오는 3월 5일 치러집니다. 대구에서는 오늘 기준 총 52만 2천여 명의 구성원이 새마을금고 이사장 93명을 선출합니다. 신설과 합병 또는 합병으로 인해 선거를 하지 않는 금고도 있을 것으로 예상돼 최종 선출 인원과 구성원 수는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지난해 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받아 진행합니다. 이전까지는 금고 자체적으로 선거를 실시해왔지만 위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관할 고시군 선관위가 의무 위탁을 받아 전국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동시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선출 방식은 직선과 총회 선출, 대의원의 선출 등 총 3가지로 나뉩니다.
대구에서는 현재 직선과 대의원회를 통해 선출하는 금고가 각각 46곳이 있고 총회를 통해 선출하는 새마을 금고는 한 곳뿐입니다. 직선 방식은 회원이 직접 이사장을 선출하기 때문에 읍면동 투표소 어디에서든 투표를 할 수 있고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선출할 경우 지정된 투표소 한 곳에서만 투표가 진행됩니다. 새마을 금고 이사장 선거도 공직선거처럼 예비후보 등록 절차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반드시 예비후보 등록을 해야 제한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활동 보조인은 명함 배부만 가능하고 공개 행사장에서 정책 발표는 예비 후보자만 가능합니다. 이 외에 예비 후보자, 선거운동원, 활동 보조인이 아닌 금고 임직원이나 회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위탁선거법에 위반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선과 총회는 투표 결과 최다 득표자가 당선인으로 결정됩니다. 대의원회는 출석 선거인의 과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위와 2위 득표자로 결선 투표를 해서 최종 당선인을 선출합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끝없이 오르는 먹거리 물가 때문에 설 명절을 준비하는 마음이 무거우실 겁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 부담을 덜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입하면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알뜰한 소비 방법을 이재문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설 명절을 앞둔 안양의 한 전통시장. 명절 상차림을 준비하는 발걸음이 시작됐습니다. 겨울 추위에도 대형마트보다는 전통시장을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통시장 찾는 건 물건도 좀 저렴하고 또 싱싱하고 물건도 많고 또 구경도 할 겸 해서 자주 와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올해 설 차례상을 차리는데 드는 비용을 조사했더니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20.3%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번 설에는 전통시장에서 우리 농산물과 축산물을 구입하면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는 기회가 있어 더 알뜰한 소비가 가능합니다. 한 시장에서 3만 4천 원 이상을 구입하면 만 원을, 6만 7천 원 이상을 구매하면 2만 원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 줍니다. 구입한 영수증과 신분증을 챙겨서 상인의 사무실이나 행사 부스를 찾아가면 교환이 가능합니다. 구입한 당일에만 환급해 주고 행사 기간 동안 1인당 한 번의 기회만 있기 때문에 결제를 각각 나눠서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가족이 부부가 아니면 자녀들이 같이 와가지고 30만 원 살 것 같으면 거기에 맞게 7만 원에 맞게 해서 쪼개기에 낫다 이거죠. 영수증 발급을.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는 23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수유시장과 광명 전통시장, 인천 모래내시장과 천안 중앙시장, 전주 남부시장과 대구 서문시장, 부산의 수영 팔도시장 등 전국의 160개 전통시장이 참여합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지방의회의 공무국외 여행은 사전 검토 단계에서부터 결과 보고서 작성까지 부실하게 관리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일정의 상당 부분이 외유성이라는 논란까지 얻고 있는데요.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의 공무국외 출장에 대한 규칙 표준안을 만들었는데 이 표준안이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에 그쳐 논란이 예상됩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보면 최근 3년 동안 지방의회 국외 출장지의 80%가 전 세계 20개 나라에 집중돼 있습니다. 대부분 국립공원과 수목원, 오페라하우스를 갖춘 관광지로 유명한 나라들입니다. 실제 항공료를 부풀려 다른 용도로 지출한 사례 405건이 확인됐고 과다 청구 금액은 157개 지방의회에서 18억 8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몇 년 전에는 가이드를 폭행하는 추태를 보인 기초의회도 있었습니다. 사퇴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어쨌든 무리를 빚어가서 죄송합니다. 서임희성 가이드님께도 다시 한 번 더. 국회 출장 이후 사후 조치가 미흡한 경우도 많습니다. 대구의 한 기초의원은 일본을 다녀온 후 소감문을 작성했는데 신문 기사 등을 그대로 베낀 독후감 수준의 결과 보고서였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처음부터 주제가 없다. 장소를 정하고 나서 여기 뭐가 좋은 게 있나 하니까 여기 중국이니까 그럼 임시정부 한번 가볼까? 여기 도쿄 왔으니까 도쿄타워 한번 가야지. 이거는 그 주제가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유명한 데를 가는 거지.
그래서 처음부터 레포트라는 이제 보고서가 제대로 나올 수 없는 이유가 주제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뭘 연구해야 될지, 뭘 봐야 될지, 뭘 고민해서 와야 될지가 정해져 있지 않고 주류나 숙취해소제, 피로회복제 등을 예산으로 구입하기도 했고 기초의원 스스로 출장을 심사하는 이른바 셀프 심사도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약 3년간 지방의회 주관으로 지방의원이 다녀온 출장 915억 건이며 지출된 예산 약 355억 원이었습니다. 대부분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허위로 비용을 청구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 지방의회 공무구개 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이를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출장 시 사전 검토와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출장심사위원회 역할과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또 예산 집행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출장 시 항공과 숙박을 대행하는 행위와 차량 임차, 통역을 제외한 다른 목적의 예산 지출은 금지했습니다. 내실 있는 출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일 1기관 방문, 수행인원 최소화 등을 권고했지만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지방의원의 국외 연수 가이드라인은 말 그대로 권고안입니다. 지키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 제도다 보니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요. 이 문제를 지방의원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계속해서 김민재 기자입니다. 지방의원들은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번 국외 연수를 떠날 수 있습니다. 해외 우수 사례를 살펴보고 지역에 접목할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한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의원들이 국외 연수를 떠날 때마다 항상 외유성, 혈세 낭비라는 단어가 꼬리표처럼 붙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개선 방안에 지방 의원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의회에서 이런 외유성 출장이다 이런 주민들한테 이런 게 비치지 않도록 좀 가기 전에 좀 명확하게 해서 준비도 하고 갔다 와서도 또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 만큼 공청회라든지 간담회라든지 또 이게 지방의회 우리 서구 같으면 서구청에 좋은 사례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해야지 좀 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외유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하루에 한 기관 방문을 꼭 필참하게 만들고 하는 이런 몇 가지 규제 사항들, 강제 사항들에 있어서는 충분히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심사위원 구성도 의원에서 외부 인원, 공모를 통한 외부 인원 추천으로서 심사위원을 구성하는 거 등을 해서 좀 더 철저한 심사를 가져간다면 충분히 외유성을 막아내는 거에 대해서는 의미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의 이번 개선 방안은 강제성이 없는 권고 사항입니다. 결국 지방의회 자체적인 의지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지키려고 노력은 할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개정안을 봐도 조금만 저희가 노력을 하고 조금만 따져보면 공고안은 대부분 저희는 다 지킬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근데 현장의 소리도 조금은 행안부에서도 들어줘야 되지 않냐라는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은 국외 여비를 이제 개인 부담금을 하지 마라라고 하는데 그건 실질적으로 현실상 불가능한 공고사항이기 때문에 정부 개선책을 의회가 잘 지키도록 주민들의 관심과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공고 상황이라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의무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데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내가 보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의식해서 규칙이라든가 조례로 그렇게 제정해서 좀 반영하는 데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저는 좀 주민들에게 좀 달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관심 갖고 요구하면은 당연히 지방의회에서 이 규정을 개정할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아무도 그냥 아무 얘기 아무 소리 안 하면은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갈 가능성. 정부가 발표한 개선 방안이 비판만 받던 지방의회의 해외 연수 관행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아니면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만 그칠지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장기동 먹거리 상가와 성서계대 로데오 거리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됐습니다. 이들 상점가에는 전통시장에 상응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뒤따를 걸로 보입니다. 천혜열 기자입니다.
달서구가 성서계대 로데오 거리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습니다. 계명대학교 성서 캠퍼스 동문 맞은편 12,900제곱미터 안에 147개 점포가 형성된 상권입니다. 음식점과 카페 등 다양한 업종이 밀집해 있지만 상권은 예전만 못합니다. 폐업했거나 임대인 수막이 붙은 상점도 드문드문 볼 수 있습니다. 이 동네 장사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옛날 비하면 안 되죠. 옛날에는 여기가요 주택도 있고 많았는데 전부 다 원룸으로 바뀌었잖아요. 저 학생들 방학 때문에 나가고 없는데 장기동 먹거리 상가도 이번에 골목형 상점가로 함께 지정됐습니다. 8,700제곱미터에 88개 점포가 밀집해 있는 맛집거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주류 판매를 중심으로 하는 음식점이 많아 요즘처럼 불경기에는 상점가를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옛날보다는 지금 경기가 좀 안 좋아갖고 지금은 현재 뭐 좀 장사가 좀 안 되지만 옛날처럼은 지금 장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제곱미터 안에 상업지역 25개, 비상업지역 20개 이상 밀집해 있어야 지정될 수 있습니다. 상인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지정된 상점가는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정부 또는 지자체 공모 사업 신청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골목 상권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달서구가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해 육성하려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치솟는 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푸른 뱀의 해인 을사년을 맞아 남구 대덕문화전당이 뱀과 구렁이를 주제로 한 첫 기획 전시를 엽니다. 대구의 대표 작가 120명이 동양화와 서양화 작품을 통해 을사년 새해의 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푸른 뱀의 해로 불리는 2025년 을사년. 다양한 모습의 뱀과 구렁이 그림들이 전시장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민화 속의 구렁이는 친근하기도 하고 냉철한 지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전시회는 대구미술협회와 대구현대미술가협회, 대구수채화협회 등 다양한 미술단체에서 활동하는 대표적 화가 120여 명이 회화 작품을 통해 을사년 새해 만복을 기원합니다. 뱀은 허문을 벗어 새로운 탄생과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듯이 대덕문화전당도 새해 새롭게 출발하는 뜻에서 이 전시를 2025년 을사년 마수거리 전시로 기획했습니다. 껍질을 벗고 새롭게 거듭나는 이 신체적 능력이 있어서 불멸과 재생 그리고 풍요와 지혜를 상징하는 영험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운을 받아서 새해에는 우리 남구가 더욱 발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는 해가 되기를. 이 전시는 2월 8일까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 매주 일요일과 설 연휴에는 휴관합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이달 들어 인플루엔자, 즉 독감 바이러스 검출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최근 4주간 호흡기 바이러스 병원체 감시 결과 독감 바이러스 검출률은 39.2%로 한 달 전에 비해 15.7배나 많았습니다. 하수 처리장 유입수에 대한 감시 결과 역시 독감 바이러스 농도는 한 달 전에 비해 2배 정도 급증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은 지금이라도 독감 예방접종을 서둘러 줄 것과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에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방부가 대구 군부대 이전 예비후보지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 군위군과 상주시, 영천시 3곳을 예비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대구 군부대 이전 사업은 육군 제2작전사령부를 비롯한 대구시 관내 5개 군부대를 이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의 임무 수행 여건 및 군인 가족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방부는 후보지의 임무 수행 여건, 정주 환경 등을 평가한 결과 군위군과 상주시, 영천시를 예비 후보지로 선정해 대구시에 전달했고 최종 후보지는 대구지가 사업성과 수용성을 평가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대구FC가 2025 시즌 새 유니폼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시즌 유니폼은 대구FC 태양 엠블럼의 불꽃을 모티브로 제작됐습니다. 홈 경기 유니폼은 하늘색, 원정 경기는 흰색으로 구성했으며 골키퍼의 경우 홈은 빨간색, 원정은 연두색입니다. 새 유니폼은 오는 2월 16일 강원FC와 벌이는 1라운드 홈 경기에서 첫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이 설 연휴 기간 동안 폐수 배출업소와 미세먼지 발생 우려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감시 활동을 실시합니다. 환경청은 상수원 수계와 하천 등 취약지역 순찰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사회복지시설 등 29곳에 5억 3천여만 원을 배분했습니다. 전달된 성금은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프로그램에 쓰일 예정입니다. 달성군 육아읍 자연보호협의회가 환경정화 활동을 했습니다. 회원 20여 명이 달빛거리 주변 중심상가 일원에서 담배꽁초와 생활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달서구가 한국국토정보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한국국토정보공사 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인구위기 극복과 결혼 출산 문화 확산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기관장의 임기를 시장과 같이 마치도록 한 조례 개정을 취소하겠다는 이유를 살펴보면 결국 홍준표 시장 본인이 사퇴해도 새로운 시장을 뽑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조례의 제정도 개정하려 했던 것도 이유가 명쾌하진 않아 보입니다. 혹시나 있을 홍 시장의 사퇴로 대구시의 시정 공백이 길어지지만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